저희가 또 뭐 어쨌든 뭐 저희 퀀트K의 최고의 뭐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컨콜 그리고 탐방루트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갔다 온 얘기들 그리고 어떤 기업들 산업 동향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좀 이제 어떻게 좀 우리가 잘 퀀트K 좀 활용해서 보시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하웨이비치님과 함께 좀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네. 요즘 탐방을 다니시느라 좀 네. 우리가 바깥 양반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굉장히 네. 좀 많은 기업들 어쨌든 최근에 뭐 계속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어떤 기업들 좀 이제 말씀해 주실지 좀 한 번씩. 오늘 그 뭐 예고가 나간 대로 서진 시스템하고 그리고 이제 서진 시스템의 전방하고 ESS 산업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효성중공업하고 LS 일렉트릭을 네네. 갔다 왔고. 이게 전력 설비 쪽. 그쵸? 네, 이제 갔다 온 배경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 세 개가 좀 맞물리기도 하고 어떤 이 초고압 변압기가 지속될 건지 아니면 ESS 산업이 계속 갈 건지 네네. 뭐 같이 보면서 이제 서진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은 신입사원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새로 진입을 한 거잖아요, 에너지 업계에. 네네. 그렇죠. 그래서 ESS 뭐 어떤 솔루션 프로바이더 이런 걸 지금 자청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실제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러 가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은 심텍 이렇게 해서 4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굉장히 뭐 어쨌든 뭐 전력 설비 쪽도 그렇고 네. 그리고 반도체 심텍 쪽도 그렇고 심텍도 최근에 또 이제 온디바이스랑 뭐 CXL 이런 걸로 또 엮여서 네.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아직 뭐 그렇게 크게까지 시세를 주진 않았지만 언제든지 충분히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이기 때문에 좀 한 번씩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진 뭐 시스템 전에 이제 심텍 잠깐 뭐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뭐 심텍을 다녀온 거는 뭐 시장에 이제 심텍에 대한 오해도 좀 있고 네, 그리고 그쵸. 심텍이 어떤 변화를 가져가려고 하는지 그거 좀 보려고 했던 거고 여기서 한번 그 퀀트K에서 서진 시스템 이제 시작을 해보면 그 예. 검색에서 네. 이제 그 검색창에서 이제 서진 시스템 아니면 키워드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그 최근에 이제 나왔던 거 순서대로 이렇게 나래비가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 그 최근에 서진 시스템이 한 10월 중순쯤부터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10월 네. 17일 날 보시면 네네. 상승 종목. 그러니까 요 흐름만 봐도 이 회사가 이제 차트하고 퀀트K를 약간 비교를 하면서 보시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종합 차트에 가보시면 서진 시스템 그 17일이 어떤 날이었냐면 16일 날 그 박종성 연구원께서 이날이에요. 예, 네. 그 서진 시스템 그 리포트를 냈는데 내용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네네. 내용이 좋았고 그걸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가 흐름하고 이 퀀트K하고 비교해 보면 이 흐름을 좀 더 과거의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 보면은 그러니까 10월 17일 날 그 저희가 코멘트 한 거 보면 한번 눌러 보시면 그러면 여기 서진 시스템에 그 갔다 온 그 자료의 특이 사항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네네. 전기차용 엔드 플레이트 그림을 자세히 보면 뭐 삼성 SDI, SK 온 이런 게 써 있어요. 네네. 여기 SDI 써 있죠. 네. 그런 게 이제 되게 뭐 우연찮게 드러난 건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새로운 고객사 저것도 이제 일본의 장비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추가된 거구나라고 해서 유진투자증권의 네. 리포트에서 발췌한 일본의 마작사라고 해서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17일 날 있었고 그때 급등을 하고 그 뒤로 정말 줄곧 올라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30% 이상 올랐었고 30% 정도 올랐었고 10월 24일 걸 보면 네. IR 통화 내용을 보면 그런 배경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이때 그 코멘트를 보시면 최근에 베트남 실사를 다녀오신 거예요. 그 연기금, 투신, 금융투자, 사모펀드, 보험 다 해서 다 같이 갔다 왔고 전동규 대표님도 갔다 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7일 연속 매수가 들어온 배경이 이거였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서진 시스템이 이런 패턴을 조금 반복하는 경향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잘 지켜가는지 잘 볼 수 있었을 거고 최소한 조금은 마음의 안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고요. 11월 15일 거를 보면 11월 15일이요. 네. 거기에서도 보면 그 베트남 실사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4분기 실적 본격화 이런 거를 이제 체크하려고 갔던 거고 그 이제 거기 이제 다시 검색을 해서 맨 위로 가보면 예, 지금 보시면 예, 리포트 리포트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ESS 사업이 지금 저희가 지금 계속 그 서진 시스템이 안 나왔잖아요, 매출이. 그쵸. 네. 그게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4분기는 아니다. 네네.
근데 이 회사한테 지금 4분기가 하고 1분기가 너무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 분기 실적이 잘 나와야 이 회사가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그 리파이낸싱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 지금 단기 차입금이 지난 3분기 때 600억이 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가 부각될 수가 있다고 보고 이제 그거에 대한 전략을 여쭤봤는데 그런 걸 이미 회사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어떤 그 기관들하고 다 얘기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2개 분기 실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좀 데리고 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베트남 데려가서 네. 약간 우리 진짜, 좀 이런 네. 상황이니까 좀만 좀 봐주세요. 네.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네. 충분히 그랬을 것 같고. 네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은 두 개 분기 실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두 개 분기 실적이 상당히 제법 잘 나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 두 개 분기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그러면 회사도 어떻게든 잘 만들어내지 않을까. 제품도 고객사와 협의도 잘 해낼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사업 현황을 좀 밑에 내려가면 보면 ESS가 괜찮다 그러면 사실 이 회사의 그 큰 매출액의 이슈는 많이 해소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배터리 사실상- 수급이 네, 맞아요. 풀리니까. 네네네. 사실상 뭐 이제 그 전에 뭐 네. 컨테이너 사업은 뭐 그냥 망했고 사실 뭐 망했죠. 컨테이너가 이제 ESS로 바뀐 거죠. 네. 컨테이너 더 비싼 안에다가, 걸로 바뀌었죠. 네, 네. ESS를 붙여가지고 네. 컨테이너용 ESS로 이렇게 바꾼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5G 쪽은 워낙에 업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ESS로 좀 매출 비중도 네. 더 올라갈 이 회사 것이라고 입장에서는 생각이 참 컨테이너가 안 된 게 선택에 살 수 있었던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컨테이너가 안 된 게 장기적으로 네. 봤을 때는 오히려 더 호재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예. 네. 지금 시황을 봤을 때는 참 그때 어떻게 보면 선택을 잘했고 시장도 이제 우호적으로 ESS 산업이 커져줬다. 그리고 내려가 보면 최근에 이제 이 회사가 사업을 다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글로벌 고객사들이 보통 한번 이제 서진 시스템의 문을 두드리면 이 개발을 하는데 3차 개발까지 이어지거든요. 네네. 1차, 2차, 3차. 그거를 끝내고 초도 양산이 들어가고 그 초도 양산 다음 해에 대량 양산이 들어가는데 그 1년의 과정을 거친 초도 양산까지 그러니까 온 회사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계속 뭐 미국의 아리스타 이 회사가 네. 중국에 주는 물량이 거의 8천억에서 9천억 정도래요. 예, 연간. 근데 이 물량 중에 한 1,000억 정도를 목표로 일단 내년에 대후년까지 그래서 지금 초도 물량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년부터 들어올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그리고 제이사라고 해서 이 회사는 그러니까 주피터라고 이제 알고 있고 탈중국 수혜로 그 회사도 이제 아리스타와 같이 똑같은 이제 그 개발 단계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 밑에 내려가다 보면 SK온, 삼성, SDI 이런 것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현대자동차 요걸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테슬라에 대적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가 하이퍼 스케일 그래서 뭐 이제 한 번에 스탬핑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요거를 지금 하는데 그 서진 시스템과 지금 공동 연구 개발을 하는 걸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요것들이 결과를 시연회를 했는데 사실 뭐 미국 북미사에서 나온 품질보다도 더 우수한 성적의 어떤 리포트가 나왔다. 지금 그런 피드백을 받고 있어서 좀 고무적이고 기사들 찾아보시면 26년부터 현대가 본격적으로 할 거니까 그때 아마 서진이 일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 쪽은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내년도 지금 조금 전망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지금 램 말고도 메슨이나 또는 ASML이나 KLA 같은 회사들과 계속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 예, 메슨은 이미 물량을 받았고요. 네네. 그래서 이 회사를 이해할 때 고객사들의 어떤 제품 개발 로드맵, 그러니까 기간, 3차 개발까지 가는데 한 1년에서 1년 반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매출이 나오니까 그 초도 물량 다음에 본격 될 때 그때 아마 터져주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밑에 좀 내려가 보면 기타 사업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기타 이제 코멘트 쪽에서는 재무 우려. 요거는 전동규 대표님이 그 주식담보대출이 있으세요. 근데 그것도 매달 몇십억씩 갚아가고 계시다. 네네. 그래서 리스크 해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개 분기 신용이 좀 확보되고 리파이낸싱 성공하고 나면 그때 가서 이제 매출도 돌아서고 이런 모습들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이 회사가 좀 성장 궤도에 오르겠다 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 조금 이제 실적적으로 실망감을 안겨주었던 기업이라 네. 이게 좀 시장에서도 눈높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낮아져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요럴 때 내려와 주면 또 잘 알고 잘 트래킹이 되고 있다라고 네.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볼 수는 있겠죠. 네네. 계속 기회를 주고 지금은 조금 고점을 찍고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지켜볼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네네, 뭐 의미 있는 이평선 음. 터치가 되면은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 네. 네네네,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효성중공업이거든요. 네, 최근에 뭐 많이 내려오고 있죠. 네, 예전에 뭐 5만 원대부터 이제 말씀을 이제 계속 드려왔었던 종목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효성중공업은 가장 이슈가 그거잖아요. 미국 공장. 네네. 미국의 멤피스 공장이 잘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많이 갈렸었는데 이게 아마 이제 중장기적으로 안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을 그 미국령 그 어떤 그 미국령 이제 국가에서 미국령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미국령 국가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아메리카 미국의 대륙. 미국의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 인력들을 다 구해가지고 네네. 이제 멤피스로 다 이동을 하고 숙련공으로 지금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적 훼손이 주 원인이었거든요. 이제 미국 공장이 규모가 작은데도 실적이 안 나왔던 이유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해소되고 그리고 실적 돌아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사가 이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효성 그룹 자체가 그렇죠. 네. 왜냐하면 또 이제 건설업을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요번에 그 부산에 있는 아파트도 음, 결국 이제 미분양이 떴어요. 네. 그래서 미분양 때문에 또 그 부분도 좀 영향이 있어서 최근에 주가가 딱 그 미분양 뉴스 나온 이후로 쭉 하락을 해서 지금 한 고점 대비 그래도 꽤 많이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리스크 포인트였는데 회사도 그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초고압 변압기 이제 뭐 우리나라 2위 업체인데 HD 현대일렉트릭 다음에 근데 그런 회사 입장 그런 외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설이 굉장히 보수적이더라고요. 네,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굉장히 10년 앞으로 더 성장할 거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증설을 하게 되면 뭐 숙련공까지 뽑아내는데 4년 걸린다. 그러면 4년 뒤에 또 했을 때 몇 년이나 더 시장이 더 오래 갈지 모르겠으나 과거에 좀 효성중공업이 이제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고 그룹도 지금 조금 부채 비율이 조금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그런 문화가 조금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투자는 조심조심하자.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무리하게 어떤 시장에 트래킹한다고 대규모 증설을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심사숙고하는 모습이 저는 오히려 더 좀 신뢰가 갔던. 예. 그렇죠. 만약에 좀 이제 건설 경기도 좀 괜찮고 네. 효성그룹 자체도 좀 이제 괜찮은 상황이었다면 오히려 좀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좀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워낙에 또 이제 부동산 쪽 시장이 좀 안 좋다다 보니까 효성중공업이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고 네. 사실 뭐 반대로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변압기 쪽으로 이제 그렇죠. 증설을 증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미국 쪽의 변압기 시장 여전히 성장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이제 뭐 막 한 초반? 그렇죠. 뭐 12시간 이제 시계로 봤을 때 한 3시 정도. 네. 요 정도의 구간이 있잖아요. 변압기 시장이.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충분히 우리가 이쪽으로는 성장성이 나올 수 있다. 대신에 최근에 약간 좀 부동산 이슈로 좀 이제 하락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감안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1, 2위가 지금 캐파가 부족해서 네. 26년까지 지금 차 있는 상태예요. 맞아요. 네. 26년까지 차 있는 상태라서 일진전기는 좀 연락을 해보면 뭐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3년 말 기준으로 2,300억 캐파인데 그걸 이제 거의 2배 수준으로 지금 올리는 게 일진전기의 어떤 최근의 투자 흐름이고요. 그쵸. 그거에 반해서 효성중공업 좀 특이하게 증설을 조금 보조적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거와 또 연계해서 LS 일렉트릭도 초고압을 하잖아요. LS 네, 일렉트릭 그쵸. 같은 경우는 한 캐파가 1,5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은데 이제 업계에서 한 4위, 뭐 현재 기준으로 4위 1,500억 정도인데 이 회사도 지금 한 2년 정도의 물량이 차 있어요. 레퍼런스가 상당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초고압 변압기에서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고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좀 특이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 EV 릴레이하고 ESS 사업 이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인데 네. 뭐 ESS 시장은 사실상 LS 그룹들이 좀 이제 꽉 잡고 있다. 진심이죠. 예. 네, 라고 봐도 네. 무방하진 않을까. 회장님이 굉장히 진심이어서 그 방향을 미래 전략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아마 흔들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장님이 워낙 뜻이 강고하셔서 그래서 ESS 같은 경우도 내년 초에 버틀리 프로젝트라고 이 회사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1,200억짜리 ESS 수주를 했거든요. 프로젝트를. 그래서 ESS 사업을 따낸 거를 경험을 바탕으로 그거 연관된 프로젝트를 또 아마 수주를 할 것 같아요. 내년 초에. 그게 규모가 1,200억 이상일 것 같아서 그것도 좀 단기적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 효성에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시장에 지금 초입이다. 예. 어떤 사이클의 초입이기 때문에 지금 잘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증설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LS 일렉트릭에 이제 몇 가지 더 포인트가 있다면 조금 내려가 보시면 이 회사 일단 비즈니스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전력기기 부분, 전력 인프라 부분 성격이 두 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두 개가 좀 해지를 해주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웬만한 대기업들이 그냥 이 LS와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공장 지을 때 그냥 LS가 같이 가는 그런 지금 레퍼런스를 쌓으면서 해외 영역을 좀 넓히는 상황이고 ESS는 아까 드린 대로 진심이라는 거 보틀리 프로젝트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 밑에 보면 EV 릴레이 쪽인데 이게 수주 잔고가 지금 1조를 돌파했어요. 네. 그래서 자회사 쪽에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좀 파워풀한 이유가 뭐냐면 전기차에서 그 필수적인 안전 장치입니다. 이게.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지금 현대랑도 계약이 돼 있는 상태고 포드와도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최근에 전기차 또는 뭐 북미에 있는 전기 자동차 회사들이 수요가 조금 줄어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더라 하더라도 이제 장기 계약이 뭐 1, 2년 정도 미뤄지고 뭐 6개월, 1, 2년 이렇게 미뤄지는 것 뿐이지 큰 흐름에서는 변화가 없다. 네,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특히나 이제 EV 릴레이가 사실상 이렇게 그 전류의 그 방향성을 결정해주는 네. 장치라서 이게 이제 이제 오른쪽으로 흘러야 되는데 갑자기 왼쪽으로 튄다라든지 이러면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차가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가 네. 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 안전장치로 무조건 이제 쓰이는데 또 이제 YM텍도 이쪽으로 좀 그렇죠. 준비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상 조금 이제 원래 이제 YM텍도 이제 LS에서 떨어져 나온 또 이제 그쵸. 인력들이 다 회사고, 오셨죠. 네, 네, 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성장성은 있다. 근데 이제 YM텍은 네. 조금 이제 사실 약간 좀 어려워지는 약간 좀 그런 그렇죠. 구도가 아무래도 네, 구도가 이제 네. LS가 더 힘을 주면서 약간 좀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실 때 이제 LS도 보는 것도 좋은데 혹시 YM텍 쪽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또 EV 릴레이 시장에서 LS가 조금 이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 YM텍은 좀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뒤처지고 있다. 약간 이것도 좀 같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조금 규모 있는 회사가 EV 릴레이를 공급하기가 좀 수월한 이유가 이게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그 자동차를 개발할 때부터 그 개발에 참여가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회사들을 이제 벤더로 그 리스트업을 하지 조금 작은 회사들로 그걸 꾸리기에는 또 현대자동차, 뭐 포드 이런 데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좀 그 환경 자체가 산업의 환경 자체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개발 단계부터 LS 일렉트릭이 참여했기 때문에 물량들을 계속 이렇게 레퍼런스를 쌓아갈 수 있는 어떤 우위에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쪽이 아직 뭐 쇼티지가 나거나 네. 그러면은 이제 YM텍도 그쵸. 수혜를 보겠지만 네, 그래서 또 이제 증설도 그렇게 또 공격적으로 안 하는 이유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는 이 것 시장은 같습니다. 또 파나소닉이 잡고 있죠. 그쵸. 테슬라 네, 거 다 네, 납품하고 맞아요.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뭐 LS 일렉트릭도 그 부분을 좀 넓히려고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고 좀 특이사항 중에 기타 영업 동향을 보시면 그 지금 동남아시아는 이제 본격적인 경기 침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북미는 이제 북미가 좋았는데 이게 약간 민간 건설 경기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하강 국면에 있다 조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보면서 지금 대응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7월부터 8월 달에 갑작스럽게 느껴진 부분이라 이게 좀 반도체랑도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게 반도체도 한 3분기 때 갑작스럽게 재고 물량이 좀 급격하게 달라졌었거든요. 그리고 장비 발주도 갑자기 좀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멈추는. 갑자기 좀 지연되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반도체 쪽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아니면 9월부터 계속 물량이 지금 늘어나고 포켓스가 늘어나는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LS 일렉트릭에는 또 어떻게 좀 영향을 줄지. LS 일렉트릭은 지금 현재 포션이 좀 많은 거는 한국 기업들 중에 미국에 지금 진출하는 회사들.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 조금 포션이 있어서 공장 건설할 때도 다 이런 이제 네. 설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2차 전지 공장들이 조금 밀린다고 하면 이 회사의 매출도 조금 더 이연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심텍, 네, 심텍 쳐보면, 그러니까 심텍이 저는 이제 왜 심텍을 다녀왔게 됐냐면 시장에서 그 언제쯤 도대체 기판이 살아나느냐, 기판이 언제 오르느냐 했었는데 네네. 뭐 지금 잘 올라가고는 있죠. 갑자기 네. 갑자기 또 CXL이 부각되면서 이제 소재들이 DDR5 쪽 이제 기판들 그리고 또 이제 온 디바이스 관련해서 네. FC BGA가 또 부각되면서 갑자기 또 심텍이 약간 좀 차트가 돌아섰습니다. 그 심텍도 그렇고 삼성전기하고 대덕전자가 특히 요즘에 흐름이 그렇죠. 예, 네네. 삼성전기는 거의 쉬지 않고 가고 있고 대덕전자도 뭐 흐름이 굉장히 좀 아름답게 지금 펼쳐지고 있고 특히 이 두 종목이 잘 가고 있고 해성 DS도 지금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네네네네. 좀 바닥을 다지는 것 같고 또 다 최근에 업종 비슷하죠.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제 네, CXL 네. 좀 과도한 너무 빠른 상승이 아닌가. 네. 코리아 서키트는. 근데 보유자분들은 너무 축하드리는데 정말 네. 부럽습니다. 예. 네네. 오늘 좀 똥망치 맞았네요. 예. 오늘 좀 피레침을 맞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판 쪽에서 계속 어떤 동향이 읽혀지냐를 파악하려고 갔는데 좋은 소식은 일단 2024년 2분기부터 실적이 돌아선다. 네. 네. 올해 여기도 마찬가지였고 2024년 2분기부터 네. 1분기까지는 계속 이제 떨어지는 네. 상황이고. 저 여기서 이제 뭐 오늘도 이제 대덕전자 중심으로 기판주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 이런 거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보시면 최근에 이제 심텍이나 이런 심텍의 동향들을 좀 체크해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흐름이랑 같이 보면 이 흐름 요즘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구나 시장에서 심텍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게 조금 들여다 보일 수 있어서 저는 좀 비중을 조절할 때 좀 좋은 포인트로 좀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그리고 이제 계속 좀 추적 관찰을 해야죠. 이게 네. 주식이란 게 한번 딱 사고 어떤 호가에 일정 호가에 딱 사고서 그냥 묻어두고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사실 계속적으로 네.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그쵸. 제가 뭐 이제 지난번 한번 시황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식도 관리를 안 하면 물처럼 썩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핵심도 상에서 좀 내려왔을 때 너무 많이 내려왔다면 좀 잠시 쉬었다가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에 있으면 그때 다시 좀 담아서 그 핵심도 상의 상단권에 있으면 조금 비중을 살짝 덜어가면서 또 내려올 때 모아가면서 뭐 이런 정도 전략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수익을 이제 조금씩 실현하는 뭐 습관? 계속 이제 수량도 늘려가고 이제 뭐 단가도 낮춰. 기분도 좋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의 판단이 맞았다. 뭐 이런 것도 조금씩 이제 해보고 본인의 스타일도 계속 구축해 나가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심텍이 사실 시장의 오해라고 네. 해야 될까요? 이게 과거에 이제 그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게 그 중화권 모바일이 올라와야 심텍이 올라온다. 그것도 있고 네. 이제 그 제 닦는 1월 거. 예. 1월 달에 예. 그거는 이제 업계에서 다 민감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심텍에서도 그거는 이제 사실 무근이다. 1월 달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그 이제 뭐 기판 관련해서 거기 이제 저기 품질이 맞지 않은 거를 조금 이렇게 넣었다. 네네.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회사 측에 그걸 안 그래도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게 그게 사실 굉장히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왜냐면 이제 공장 내에 워낙 그 고객사들이 다 상주하고 계셔서 그렇게 이제 진행되는 거가 상당히 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무리한 부분이다. 그 부분은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사내 처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가졌던 인력들이 이제 블라인드 같은데 이제 올린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계시고 물론 이제 정확한 거를 다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 건 아니시지만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고객사들이 또 다 들어와 있으니까 네. 뭐 그게 쉽지가 않죠. 네.
고객사들이 안 그리고 볼 때 만약에 사실 네.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딱 계약이 끊기지 않았을까? 네. 네. 또 BOE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약간 좀 포션이 줄어든다든지 네. 네, 그런 것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제 심증으로는 그런 뭐 어떤 것도 한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 이런 게 생각을 해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파악하기로는 이제 심텍에서는 BOC 그러니까 DDR5에 들어가는 기판을 심텍이 대응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좀 OPM이 낮다는 게 이제 사유인데 이제 맨 마지막에 별첨에 이 회사의 어떤 제품군 요걸 넣어놨으니까요. 요게 이제 하나의 그 로드맵이 돼서 좀 심텍의 그림이 그려지실 것 같아요. 이제 요게 뭐 OPM 수준도 좀 적어놨고 이제 제품의 특성도 적어놨으니까. 근데 이제 BOC를 안 하는데 여기 BOC라고 있죠. 보드 온 칩이라고. 이게 이제 텐팅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 건데 이게 이제 좀 OPM이 상당히 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는 하시는데 생각해 보면 뭐 하이닉스가 지금 DDR5를 많이 만들고 있고 그 수혜를 지금 대덕전자가 보고 있거든요. 그죠. 해성 DS하고. 근데 그거를 그래도 저 같으면은 그래도 물량 가져와서 좀 좋을 때 물 들어올 때 하는 것도 좋지 않아. 좀 욕심은 주주라면은 그런 욕심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거는 이제 회사 전략상 안 하신다고 하는데 요게 혹시 1월달 그 사건과 연계가 그쵸, 조금 돼 있는 것도 아닐까라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회사 저는 좀 좋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당연히 사이클, 그러니까 심텍이 내려와 있으면 자꾸 누군가 살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사이클에서 심텍이 그 반도체 마지막 사이클에서 정말 그 높은 각도로 상승해줬잖아요. 불을 품었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으신 거예요. 네. 네. 심텍이 싸져 있네? 사. 이런 정도의 어떤 센티는 있지 않나. 사실 뭐 이제 반도체 이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고 하면 이렇게 유틸리티 관련주들이랑 이런 기판 부품주들, 네. 소재 업체들 이런 애들이 가장 그 또 사이클 끝단에서 그쵸, 분출을 그쵸.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쇼티지라는 얘기가 그 단어 키워딩이 될 때 네. 이런 애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이제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또 잘 좀 버텨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만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는 뭐 주봉 월봉으로 보면 나오려나요? 네, 지난 사이클에서 이렇게 가파른 상승. 네네.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월봉으로 보면 횡보 구간이나 다름없게 보일 정도로 그때 가파랐으니까 좋은 기억이 일단 투자자들한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이제 AI나 이런 쪽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거는 인퍼런스 시장. 네. GDDR 그 기판이 이 회사가 글로벌 마켓 셰어가 70%거든요. 근데 시장은 물론 작아요. 물론 시간은 작은데, 근데 요게 게임이나 자동차 비중이 높아서 요게 조금 이제 앞으로 부각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모멘텀이나 테마적인 접근을 하자면 인퍼런스 시장 모멘텀으로 심텍이 묶일 수 있다. 네. 인퍼런스 시장 엔비디아가 지금 내년 말부터 그 칩을 내놓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주목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여기 이제 앞서 이제 반도체 아까 관련 그 코멘트랑도 약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여기 이제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반도체 여기 코멘트에서 결국 이제 서버용은 지금 굉장히 서버용에 대한 수요만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모바일이나 이렇게 그래픽 카드용 쪽으로 번지게 되면 이제 이런 심테카드 같은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관련 코멘트들을 퀀트키를 좀 입체적으로 쓰시려면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을 때 여기 하나씩 이제 여기다 적어보는 거죠. 네이버 쓰듯이 나오려나? 이거 안 나오네요. 태그를 따로 하지 않아서. LPDDR은 아마 저기 없었을 거예요. 저 코멘트에. 파일 가면 제가 이렇게 쳐볼게요. 최근에 오픈 엣지 통화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IR 통화하면서 그 AI 수요가 올라온다 라고 하신 분 처음 들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저는 되게 특이하게 들었었어요. LPDDR5 온 디바이스 향 잘 팔리고 있다.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IR 통화하면서 이 회사가 이제 그 파이나 이런 쪽을 하거든요. 파이 SoC에 들어가는 6나노 정도까지만 대응하는데 파이나 메모리 컨트롤러 하는데 이제 LPDDR5X
온디바이스형으로 잘 팔리고 있다. 요게 이제 지금 아마 재고를 사서 웨이퍼를 사와서 그걸 가공해서 지금 이제 내년에 세트에다 넣어야 되니까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계속 잘 이어지는지, 그리고 오픈엣지 같은 경우는 이제 LPDDR6에 대한 개발 같은 거 잘 이어지는지, 오픈엣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TSMC 얼라이언스 내년 말에 좀 잘 탑재되는지, 요거 이제 잘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 심택에서 마지막 포인트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 회사가 그 비메모리 반도체를 좀 증가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사이클로만 가니까 이제 그 사이클을 좀 벗어나 보겠죠. 그렇죠.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아무래도 좀 사이클이 있죠. 네. 이번에는 그래도 뭐 역대급 뭐 메가 사이클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전 세계적으로 시장에서 메모리 네. 반도체 비중이 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전환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이제 뭐 가동률 같은 거 회사의 BEP 수준은 이 정도 수준이고, 이제 가동률 수준이 이 정도니까 막 어느 정도 올라오겠거나 이런 건 지금 유추해 볼 수 있죠. 유추해 보면 네, 재무제표 같은 거 보면 주식 시장은 6개월 선반영을 한다고 치면 지금은 사실 어떤 매도를 해야 될 때라기보다는 매수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저점에서 모아갈까 이런 걸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니라고 싶거든요. 분명히 내년에 봄 되면 뭐 심택 실적 개선했네 뭐 하면서 리포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정도의 어떤 그림이 그려진다고 요 한 줄에서 그런 거를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이번 1분기 24년도를 준비하는 1분기 K찬스에 K찬스의 신택을 넣어놓은 이유가 또 이런 부분들이다 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퀀트K에서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올라오는 글들만 좀 보시고 그냥 지나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자주 이렇게 좀 이제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게 저도 좀 어떤 아쉬워요. 부분들을 좀 보면 좋을지 그래서 좀 이제 종종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있지만 올 연말까지 저희가 이제 이벤트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용료 첫 회 이용료를 90% 할인해서 33,000원에 이용하실 수 있는 이벤트 중이니까 많은 분들 요번 기회에 잘 좀 들어오셔서 지금 특히나 반도체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런 이제 업계 동향들을 좀 잘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퀀트K에서 약간 플레이 어라운드 한다는 생각으로 그 핵심 자기가 생각하는 단어들, 예를 들면 뭐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뭐 예를 들면 제가 풍력. 오늘 풍력 좋던데. 풍력 네, 예를 오늘 들면 풍력 뭐 좋던데. 풍력 이런 거 쳐보면 그게 입체적으로 그 검색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한 종목을 뭐 CS 윈드라는 거 쳤을 때 나오는 것보다는 이게 하나씩 눌러보는데 그 되게 투자를 그 퀀트K를 잘 이용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냐면 퀀트K의 뇌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 저는 몇 분을 봤거든요. 이제 구독자 중에. 그러니까 왜 이런 코멘트가 나왔고 그러면 이 IR 통화는 왜 어떤 배경에서 실시가 되었는가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왜 이 회사를 탐방을 갔고 그죠. 뭐 탐방 그냥 가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 탐방의 일정을 잘 파악하시고 그 일정을 보고 이건 뭔가 어떤 포인트로 가는 거구나. 이걸 자기가 추측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탐방을 잡는다라고 해서 그 회사에서 바로 받아주지 않아요. 네. 그 회사도 뭔가 저희한테 알려줄 게 있을 때 탐방을 받아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정들도 잘 좀 눈여겨 보시면 네. 좀 이제 저 주담통화도 사실 그래요. 그렇죠. 회사가 좀 안 좋을 때는 주담통화를 막 안 받고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을 때는 안 받아요. 그리고 이제 좀 할 말이 생기면은 그때 또 괜히 또 애써 받은 척. 약간 좀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이런 게 잘 사실 보시면 좋을 것 깨알이거든요. CS 윈드는 그 CS 베어링 오션 플랜트를 비교한다 그러면 CS 윈드는 육상이랑 유럽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좀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덜 그렇죠. 영향을 받아요. 트럼프는 또 해상 쪽. 네, 이잖아요. 해상 쪽에 네, 대해서 그렇죠. 조금 더 비판적이고 그 북미 쪽에다가 또 그렇게 압박을 넣다 보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나는 어디를 어느 위치에서 공략할 건지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거를 뭐 네. 리포트로 몇 장을 써도 모자랄 내용의 어떤 한 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깨알로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안마 프로젝트를 업계 관계자하고 확인을 해서 이제 올려드린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안마 프로젝트가 이제 CIP라고 하는 글로벌 그 개발사 중에 가장 1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CIP에서 코펜하겐에 있는 회사인데 이제 그 출신 3명이 핸들링을 하면서 그 가장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오늘 아마 MOU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저거. 그래서 내일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가능성은 좀 높게 보지 않나.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연기금이 어제 14만 7천 주나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이런 거 반도체에도 많으니까. 저 우려스러운 거는 또 연기금이 단타 칠까봐. 아 그걸 저 항상 우려해요. 너무 빨리 올라서 그게 좀 그래요. 그때 또 팔면은 참, 또 잘 또 좋은 그때 기회다. 또 좋은 기회.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오늘 주종을 많이 받고 있는 제우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러면 이 종목이 이렇게 빠질 건가라는 거를 한번 이렇게 슬슬 체크를 해보시면은 그 이상하게 IR 통화가 최근에 많아졌어. 어떤 종목에 대해서 특정 종목에 대해서 그러면 왜 많아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것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전부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